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서울 노원병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산시의회가 2016년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흥성군이 2016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올해로 13년째 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를 시행합니다. 포항시 오어지에 둘레길이 생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우리나라 성인의 비율이 10명 중 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1994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10명 중 4명 가까이는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셈입니다. 올해는 바쁜 일상 속에서 책 한 권 읽을 여유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회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이번 주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노원구 출신임을 강조하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제2의 이준석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27일 청년 앞으로 2030 새누리당 공천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공천회를 시작으로 총선을 앞두고 젊은 피 수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 26일 첫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를 시작으로 인재영입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는데요. 새로운 인재영입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회의에서 김상곤 인재영입위 위원장은 인재영입의 3가지 기준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 기준은 실력, 정체성, 도덕성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는 마지막 인재영입위원회 회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MBC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 의원은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최승호하고 박성재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를 시킨 거다라고 말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산시의회가 2016년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산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의원 간담회는 문영근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 집행부의 당면 현안 사항과 조례 개정안 등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 순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의 오산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계과의 청렴 힐링센터 건립공사, 복지교육국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과 오산시민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조례 제정, 시립어린이집 민관이탁 및 세교지구 임시 공영주차장 건설 동의안 등 총 25건에 대해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21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기간을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와 시정 업무보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국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16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소통 현장을 노현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의 비전을 목표로 소통 공감 행정을 펼치고 있는 횡성군이 새해 첫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횡성읍과 공급면을 시작으로 실시된 주민과의 대화는 청일면, 갑천면, 둔내면, 서원면 등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지난 20일 우천면사무소에서는 우천면민과 함께하는 주민과의 대화가 실시됐습니다.
2016년 군정 방향이 간단히 소개된 후 우천면이 당면한 지역 현안에 대해 한규호 군수와 지역 주민 간의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우천면 소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돼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주민들 활력한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사업이 돼서 우리 주민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200여 세대 4,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천면은 농공단지 및 골프대학 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80여 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고 한우 판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우천면은 우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체육공원 조성, 지방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선 사업 등을 주요 현안 사업으로 밝히며 지역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우천면 향토사료집인 우천면지 발간, 군민 대통합위원회 활성화,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된 행성 도약하는 행성이잖아요. 이 발행과 같이 우리 행성이 이렇게 타 시군보다 더 발전해 나가고 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성군은 너나 나나 없이 다 함께 적이 없는 그런 화합하는 그런 지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고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과 진솔한 얘기를 나눴던 2016 주민과의 대화. 횡성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 공감 행정 실현에 역량을 다할 방침입니다. 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를 해드리겠고요. 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 행정 담당자와 읍면사무소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향후 군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HSTV 노현지입니다. 2017년 횡성군에서 개최되는 제52회 강원도민체전을 앞두고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됐습니다. 횡성군은 16년 만에 개최되는 제52회 강원도민체전을 앞두고 종목별 경기장 시설 및 제반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3주 동안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관내 종목별 경기장 29개소에 대한 시설 및 규격 현황, 관중 수요 현황, 보수사항 점검이 진행되는데요. 더불어 최근 5년간 강원도민체전 개최 지역을 방문해 경기장과 시설 현황을 둘러보고 춘천과 원주, 강릉, 양양 등 분산 개최 경기장 점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16년 만에 우리 군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2017년도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완벽한 경기장 시설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주부터 약 3주간 관내 체육시설 일제 점검과 아울러 타 지역 경기장 견학을 통해서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이번 점검을 토대로 16년 만에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경로당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횡성군은 심정지, 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타인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가슴 압박 소생술 강의 및 실습, 자동심장 충격기 작동법, 생활 속 응급처치법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실전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해 1월에서 2월, 11월에서 12월 두 차례에 걸쳐 마을별 경로당을 순회할 계획이며 상반기 교육은 우천면 두곡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2월 23일 둔내면 마암 1리 경로당까지 총 12개소 경로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올해로 13년째 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드림 프로그램은 눈이 오지 않는 국가의 청소년을 초청해 겨울철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평창의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소중한 추억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가 주최하는 2016년 드림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아시아와 중남미, 중동을 비롯한 44개 국가에서 약 20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강원도를 방문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와 강릉 빙상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2004년부터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드림 프로그램은 눈이 오지 않거나 겨울철 스포츠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의 청소년을 초청해 스키나 스노우보드, 스케이트 등 동계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사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동계 스포츠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평창군은 2016년 드림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친구 맺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친구 맺기는 드림 프로그램에 참가한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훈련 및 행사에 참여해 유대관계를 맺는 프로그램인데요. 관내 14세에서 17세 청소년 중 21명이 3일 동안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드림 프로그램 글로벌 친구 맺기 행사는 저희 세계 각국의 눈이 오지 않는 나라를 비롯해서 그 세계 각국 청소년들과 우리 평창군 청소년들이 그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그 동계 스포츠 아카데미 행사에 설상 정보 부분에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평창군 학생 21명이 같이 와 있습니다. 21명의 평창군 청소년들은 드림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동계 스포츠 아카데미를 함께했습니다. 알펜시아 스키 학교의 지도로 스키, 스노우보드, 크로스컨트리 등 설상 종목 수준별 훈련을 받았는데요. 동계 스포츠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친구들을 도와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키를 처음 타는 건데요. 코치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더 배우기 쉬웠고요. 또 더욱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니까 더 쉽고 그리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이 이틀 동안 서로 운동도 하고 생활도 같이 하니까 더 즐겁고 돈독해진 사이가 된 것 같아요. 평소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평창군 청소년들에게도 이번 프로그램은 색다른 경험이 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 단어를 활용해 각국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아름다운 평창의 명소, 맛있는 우리 음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외국 친구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니까 스쳐 지나가면서 간단한 대화 그런 것 좀 하게 되고 영어 울렁증이나 그 외국인 공포증 그런 것도 다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드림 프로그램 글로벌 친구 맺기 행사의 참여를 통해서 저희 학생들이 외국인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향후 우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청소년들로서 그 향후 대회 때 그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평창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동계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친구 맺기에 참여한 평창군 청소년들은 올림픽 개최지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외국인 친구들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만난 친구들과 깊은 우정 오래도록 키워가길 바라고요. 앞으로 평창군의 이와 같은 문화교류의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평창 지역 겨울축제장에 올림픽 특선 메뉴를 직접 만들어보고 맛볼 수 있는 홍보관이 운영됩니다. 평창군은 횡계읍과 진부면에서 열리고 있는 대관령 눈꽃축제장과 평창 송어축제장에 올림픽 특선 메뉴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홍보관에서는 지난해 11월 개발한 올림픽 특선 메뉴 10선에 대한 전시와 홍보가 이뤄지며 관광객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됩니다. 이번에 선보일 메뉴는 특선 메뉴 10선 중 대관령 지역의 특산물인 황태와 감자를 이용한 황태 칼국수 눈대목이며 평창 사과를 재료로 하는 평창 사과파이 좋은 날에는 관광객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세계 3대 겨울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하얼빈 빙설제가 평창을 찾았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만든 초대형 세계 문화유산들과 수원 화성 등 대한민국 대표 역사적 건축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축제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눈과 얼음으로 만든 예술 작품이 빛나는 곳, 이곳은 평창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는 세계적인 겨울 축제인 중국 하얼빈 빙등제를 재현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개막식 및 점등식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오는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현재 하얼빈에서 진행하고 있는 빙등제를 저희 국내로 직접 들어와서 중국에 있는 얼음 조각가 270명과 그리고 눈 조각가 30명을 모셔 눈 조각과 얼음 조각을 펼쳐 보이는 행사입니다. 빙설 대세계는 하얼빈 빙설제 본토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아티스트 300여 명을 초빙했습니다. 이들은 몇 달간 평창에 머물며 축제에 전시될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원 화성과 황룡사지 구층탑을 비롯해 천안문, 콜로세움 등 세계 유명 건축물 50여 개를 완성했습니다. 얼음 건축물 앞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도 눈길을 끕니다. 수원 화성에서는 군졸복장의 수문장들이 근무 교대를 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요. 이 외에도 경쾌한 경극 소리에 맞춘 중국 사자탈놀이, 러시아 민속춤 공연도 이어집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마술쇼, 그리고 공연, 그리고 각 공간공간별로 퍼포먼스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원이 있고요. 동물원에선 갯썰매 운영, 그리고 마차 운영, 그리고 동물들에게 먹이줄 수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빙설 대세계라는 이름답게 식사를 하는 장소 역시 평범치 않습니다. 아이스 레스토랑 안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고요. 어린이 놀이공원 아이스 테마파크, 얼음 회전목마, 갯썰매 타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축제에서는 공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이스 무대 위에서 매일 밤 매직 타임 쇼가 열립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마술쇼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인기고요. 모래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샌드 아트쇼 역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평창군은 중국 하얼빈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빙설 대세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하얼빈 빙설 대세계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조각물에 색색의 빛깔이 더해지니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데요. 축제 현장에 직접 오셔서 낭만적인 겨울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여수시는 올해부터 건축물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 납부 방법을 변경해 시행합니다. 그동안 농지 전용 허가 후에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왔으나 지난 21일부터는 부과 기준일을 허가 전의 납부로 변경했습니다. 또 농지 보전금 분할 납부를 확대하고 납기 후 일주일 이내 1%, 일주일 이후 5%를 부과하던 체납 가상금도 납기 뒤 20일 동안 3% 부과로 하향 조정됩니다. 독거노인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여수시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120명을 선정해 사회관계 활성화와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독거노인들이 함께 지내는 상호 관계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2,500여 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안부 확인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 사업가 육성에 나섰습니다. 시는 농산물 생산과 가공, 판매 사업 등 농촌 지역의 특성과 틈새 자원을 활용한 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전남도 내 거주자로 시는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된 사업가에게는 모두 11개 경영체에 경영체당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계절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우어지에 둘레길이 생겼습니다. 포항시는 우어지 둘레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우어지 앞 출렁다리인 원효교 건너 좌측으로 이어지는 숲길 구간 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데크로드와 토사 둘레길을 조성했습니다. 또 전망 포인트에는 데크 1개소를 설치해 총 2.5km 둘레길 조성 사업을 지난해 12월까지 추진 완료했는데요. 올해도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투입해 노면 정비, 안전로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둘레길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둘레길에 대한 관광자원 활용 방안과 천년고찰 5호사의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둘레길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춥다고 실내에만 웅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겨울 스포츠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얼음 썰매인데요.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에는 전통 얼음 썰매 체험장이 있다고 합니다. 맑은 공기와 함께 10분만 썰매를 타보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고 하는데요. 얼음 썰매 체험 현장 함께 보시죠. Let it go, let it go, 라라라라라라라.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고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죠. 이 포항에서 겨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Let it go, let it go. 동장군도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순 없다. 추울수록 더욱 즐겁다는 상옥 전통 얼음 썰매 체험장에서의 즐거운 하루가 지금 시작됩니다.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 인적이 드문 오지마을이지만 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바로 상옥 전통 얼음 썰매 체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25,000여 명 이상 다녀가는 겨울 명소인데요. 썰매 타려면 뭐뭐 빌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요거 썰매하고 네. 저 이제 밀대하고. 밀대 네. 그럼 밀대 2개 양쪽으로 해야 되니까 2개 하고 이거 하고 가져가면은 그냥 썰매를 탈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다른 뭐 안전 장비라든지 전혀 네. 필요 없고. 예, 예. 이건 안전하니까. 네, 이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잘 못하니까 네.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시간 되시나요? 아, 예. 상옥 전통 얼음 썰매 체험장은 지난 2008년 조성됐는데요. 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친환경 논이 겨울만 되면 신나는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어떤 썰매예요 이게? 아,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 썰매인데 이건 이제 앉아서 타는 썰매라고 해서 네. 예, 안전 썰매예요. 그런데 이제 나를 보면 각진 부분이 있고 꺾어진 부분이 있는데 네. 예, 이쪽이 앞쪽입니다. 뒤쪽을 타면 걸리잖아요, 이게 딱. 이게 딱딱. 예. 얼음에 걸릴 수 있으니까. 상옥을 대표하는 얼음 썰매 달인에게 썰매 타기 모든 것을 전수받았는데요. 얼음 썰매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동 효과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20년의 썰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장님과 그리고 몇 번 안 타본 제가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어묵 보셨죠? 네. 어묵 내기. 네, 좋습니다. 그리하여 포항 포스팅배의 전통 썰매 타기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남자 막 이기려고 하는 게 없긴 남자죠. 저주기. 오! 뜨끈한 어묵은 수진이를 달리게 한다. 역시 대결은 내기를 걸어야 할 맛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긴 건가요? 수진이 씨! 아, 뭔가 찝찝하게 이기는 썰매 타느라 출출해진 배를 달리기 위해서 분식 코너를 들렀는데요. 다양한 메뉴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중 저의 선택을 받은 메뉴는 바로 추위를 녹여주는 어묵 되겠으니 공짜로 먹어서 그런지 더욱 맛있더라고요. 아, 또 먹고 싶다. 어머니 좀 타세요, 썰매? 우리 옛날에 클 때 많이 했어요. 물에 빠져가면서 막. 아, 진짜요? 추억의 썰매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동기들도 오면은 동심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 그게 좋네. 진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예, 그래 막 넘어지면서 남자친구인데도 한번 안 끼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상옥 전통 얼음 썰매 체험장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요. 2월 초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집 주위에 뭐 그냥 물만 있으면 했는데 요새는 애들 잘 못하니까 되게 재밌어하네요.
다들 이게 저 얼음 썰매장에 와가 이 저 한파를 이겨야 돼. 즐거움도 갖고 그래 행복이지. 힐링입니다. 최고의 힐링입니다. 겨울에. 상옥 전통 얼음 썰매 체험장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많았는데요. 열심히 썰매 탄 뒤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먹거리도 많고 도시락 특별히 안 싸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왔다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상옥썰매장 최고! 상옥썰매장 최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나들이 명소 상옥 전통 얼음 썰매 체험장. 몸은 살짝 춥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상옥 얼음썰매장에서의 겨울왕국 즐거우셨나요? 이곳에 오시면요, 어른들은 이 옛 아련한 추억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즐거운 체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겨울이 다가기 전에 꼭 한번 들러보세요. 너무 즐겁거든요. 안녕하세요. 변정현입니다. 겨울을 맞아 눈도 정말 많이 내리고 날씨 또한 꽁꽁 얼었는데요. 이 추위를 뚫고 이한치 안으로 겨울 여행 떠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겨울 여행지 중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스키장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나절 스키를 열심히 타고 나면 그 다음엔 뭘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는데요. 저와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축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하얼빈 빙설 대세계입니다. 대세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스케일이 압도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얼빈 빙설 대세계는 세계 3대 겨울 축제 중 하나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는 하얼빈시가 인증한 중국 빙설 아티스트 300여 명이 직접 참여하면서 더욱 완성도 높은 대형 얼음과 눈 조각 작품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길이 44m의 콜로세움, 영국의 빅벤과 같은 초대형 세계문화유산부터요. 대한민국 대표 역사적 건축물들이 눈과 얼음 조각으로 함께한다고 합니다. 또 갯썰매, 아이스 레스토랑, 겨울 동물원, 그리고 마술쇼까지 아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도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말로만 들어도 벌써 설레시죠? 이번 하얼빈 빙설 대세계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거대 건축물도 보고 다양한 쇼와 볼거리까지 이곳 평창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감기나 호흡기 질환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나 양파, 도라지와 같은 흰색 식품을 잘 챙겨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꼽히는 양배추는 메마른 겨울철 피부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